자, 오랜만에 문을 닫은 주립공원 캠프그라운드를 왔는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잠자는 건 안 되고 낮에 그러니까 소풍 와서 밥 해 먹고 가는 거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가 여름에는 매표소예요. 캠프사이트 돈 내고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지금 이 차가 8기통 엔진의 10단 미션인데 같은 엔진에 같은 미션을 사용하는 다른 실버라도나 시에라 아니면은 유콘이나 타오 같은 소음보다는 소음이 더 들어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과연 그게 사실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한 60km 정도가 된 다음에 자, 50대 중후반이 나오죠. 이거 상당히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오랜만에 이 소음 측정기를 왜 열어서 측정을 했냐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GM 계열의 5.3 8기통의 10단 미션을 가진 다른 차보다 약간은 시끄럽다고 느껴진다고 했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면 다른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와 비교해서라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60대 초반까지가 딱 들었을 때 정말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60km에서요 속도를 좀 80km까지 올려보고요, 거의 50 후반에서 60 초반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80km 존에서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이 차는 그냥 조용한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아라든가 기본적으로 다른 트럭들이 갖는, 아니면 여러 픽업 트럭들이 갖는 그런 느낌은 별달리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약간은 그 포드 트럭과 램 트럭보다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어떤 거냐면, 시트 포지션이 좀 사이드로 더 밀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드나 램 트럭 같은 경우 내 몸이 차 바깥쪽으로 가 있다라는 느낌이 크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물론 바깥쪽으로 가 있지만, 근데 이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좀 더 내가 더 바깥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들게 해요. 이게 실제 재보면은 같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밀려나 봐야 진짜 1, 2cm도 차이 안 날 정도일 텐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진다라는 느낌도 있고, 왜 그렇게 느껴지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올드 버전이죠. 직각으로 서 있고 운전자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차에 동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직관적인 느낌 그렇고, 뭐 시트의 느낌은 예전의 미국 차 시트가 아니에요. 요즘 제가 다른 GM 계열이나 포드 계열 다 타봐도 시트가 상당히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이 차 역시 시트가 푹신하다는 느낌, 예전에 미국 차의 특징적인 느낌인 그 아주 부드러운 소파에 푹 감기듯이 앉는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질 않아요. 단단한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이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직관적인 느낌이 어떤 게 있을까요? 페달을 밟는 느낌들은 상당히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래서 발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민감한 컨트롤을 하기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컬럼식 기아 위치는 사실은 좀 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 사이즈도 그렇고 그립도 그렇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컬럼식 기아를 하다 보면은 이쪽 중간에 공간이 많이 더 사용세가 많아져서 좋을 수는 있지만, 동작 자체는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죠. 아무래도 일반 시프트 방식이 더 좋죠. 요즘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레버 자체도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는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컬럼식 기어가 갖는 뭐 장점도 추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거는 아직까지 좀 올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보이는 실내 디자인은 이제 2021년식이 마지막이에요. 아직 2022년식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그 런칭은 했죠. 완전히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이 다 바뀝니다. 밖에 부분은 뭐 별로 크게 바뀔 부분 없지만,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실버라도의 실내를 한번 실제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일단 탈 때 확실히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 다른 풀사이즈 픽업 트럭, 뭐 F150, 램, 뭐 시에라, 뭐 실버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차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이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인치가 리프트업 됐기 때문에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차에 올라탈 때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지 실버라도 LT 트레일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운전석 쪽에도 이 손잡이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손잡이는 뭐 시야를 방해하진 않아요. 그래서 손잡이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운전에 방해되지 않아서 괜찮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저기 보면 볼록 거울이 하나 달려있죠. 저 볼록 거울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저 거울을 통해서 충분히 옆에 오는 사각지대에 오는 차들을 다 점검할 수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기본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넓게 구성이 돼 있어서 오히려 좀 아래 위를 더 넓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라도 각도 조절만 잘하게 되면 사각대 많이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프로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머드 타이어에 기본적으로 나는 소음, 이게 살짝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타본 머드 타이어 중에는 이 차가 가장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머드 타이어라도 순정 타이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자, 그리고 엔진이 5300cc 8기통이다 보니까 실제 숫자적으로 나오는 토크보다 내가 느끼는 그런 토크는 더 강해요. 주행 중에 어떤 기어 단수라도 내가 악셀을 꽉 밟게 되면 바로 차는 아주 무겁게 묵직하게 그 8기통의 사운드를 뿜어내면서 차가 가속을 하게 되죠. 그 가속하는 부분은 빠르고 늦음을 떠나서 아, 좋다, 이런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 부분은 이 8기통만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브레이크는 약간 좀 늦게 드는 이런 느낌은 살짝 들지만 그래도 제가 몰았던 타오나 아니면 6컨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요. 더 좀 이렇게 일찍 그래도 잠기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사실 다른 GM의 풀사이즈 트럭이나 SUV랑 비교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차나 아니면 독일차 이런 차에 비해서는 약간 그래도 브레이크 밟아서 반응이 오는 게 약간 늦는다라는 느낌, 그런 게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실제 브레이크 제동 거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누차 말하지만 이건 새 차예요. 새 차다 보니까 새 차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브레이크의 느낌은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10,000km 이상, 거의 20,000km 정도 타봐야 이 브레이크 성능이 그대로 유지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하는 현재 말씀드리는 브레이크의 느낌을 나중에도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지 않을 거고, 이 차를 만약에 그 킬로미터까지 주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리고 코너링, 사실 이 차의 코너링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약간 쑥스럽긴 한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강하게 들어갔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오프로딩에선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 차에 스테빌라이저 바 디스커넥트 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 오프로딩 때는 어떤 느낌이 들지 상당히 궁금한데, 특히 차가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많이 주저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세팅 자체가 그래도 부드럽지만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 웃긴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주저앉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속으로 꾸준히 차가 이렇게 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전길 같은 데는 되게 소프트합니다. 좀 이렇게 들어가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인 범프나 아니면 불규칙한 노면에서 느끼는 그런 서스펜션의 단단함은 일반적으로 이런 긴 코너링 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길을 갈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울렁거리는, 이 차는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거의 4m가 되기 때문에 그 휠베이스에서 느끼는 차가 길다라는 느낌에 그 앞뒤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좀 별도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앞에서 먼저 충격을 받으면 한참 있다 뒤에서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런 게 몸에 배를 타는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단단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드러워서 좀 이렇게 차가 많이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멀미에 약하신 분들은 좀 울렁거리는 느낌도 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저속보다는 고속에서 좀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속에서 뭔가 가라앉아서 단단하게 쭉 주행한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오히려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차가 붕 뜬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쭉 주행을 하는데 더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오프로딩 세팅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프로딩 가면 오프로딩 차들은 서스펜션을 그냥 마냥 단단하게만 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접지력 향상도 그렇고 차의 아티큘레이션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서스펜션 자체를 아주 제한적으로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는 한 오프로딩 기준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서스펜션이 어쩔 수 없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차를 타보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형을 샀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없는데,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차 선루프가 없고요, 또 하나는 가죽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뒷유리에 보면 뒷유리가 슬라이드 열리는 유리가 아니고 그냥 닫혀있는 유리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차의 성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오프로딩 기능에 관련된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기본형으로 구입을 했고요. 근데 사실 좀 후회가 되죠. 옵션은 그래도 한두 개는 더 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시게 되면 옵션 좀 더 넣어서 사세요.
제가 아는 옵션은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이거 하고, 그리고 뭐 밖에서 보면은 블랙 엠블렘 관련된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쉐보롤레 써 있는 거, LT 실버라고 써 있는 부분에 글씨가 검정색으로 다 되어 있고, 요즘은 사실 플라스틱 딥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 스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그냥 옵션으로 했고요. 그리고 러버 매트 이것도 옵션으로 했어요. 아무래도 트럭 같은 경우 러버 매트가 있어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그 러버 매트를 자주 털어주지 않으면 러버 매트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눈에 안 보여도 엄청 나거든요. 오히려 일반 카페트 매트가 먼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매트 청소를 자주 안 해줄 거라면 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카페트 매트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공중으로 날라오는 게 아무래도 러버 매트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러버 매트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착색이 잘 되는 러버 매트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 러버 매트가 훨씬 더 비싸죠. 왜 그러냐면 그런 잔먼지라든가 밖에서 묻어서 들어오는 그런 흙이라든가 이런 뭐 잔돌도 있을 수 있고요, 오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묻어 있을 때는 그 흡착이 잘 되는 매트가 약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내뱉지 않고 끌어안고 있어서 좋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그것도 바로바로 청소를 안 해주면 매트가 조금 사용하다 보면 색깔이 변해요. 약간 누리끼끼하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 매트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 GM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옵션으로 이렇게 깔아서 주는 매트를 신청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애프터마켓 사는 것보단 대략 한 50% 이상 비싸죠.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 선택이었어요. 이 차는 그리고 그 반도체 문제 때문에 두 가지를 차에서 제거한 게 있어요. 반도체 칩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시동 기능에 오토 온오프 기능이 원래는 이 트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는데 이 차는 그게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반도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GM 측에서 말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그 반도체 문제 때문은 꼭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타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장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GMC 유칸에는 없어요. 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마다 다르게 적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적용된 반도체 칩이 차마다 다른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건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차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 위에 루프 내장재를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레이 컬러로 바뀌어요. 이건 좀 별로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 그래요. 종합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이 차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다 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차가 일단 높기 때문에 높다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야 자체도 높아져서 운전할 때 시인성이 되게 좋다라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승차감은 안 좋은 노면이나 범프 같은 거 지나갈 때는 좀 단단한 편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차 무게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긴 코너링이라든가 아니면 고속주행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드럽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다른 실버라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럽고 좀 더 편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단단한 게 좋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떤 차에 대한 주행 리뷰를 좀 마칠 텐데, 오프로드 갈 때 어느 정도 이 차의 아티큘레이션이 나오는지도 보고, 어느 정도의 그립력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4륜 구동의 하이 로우 기능을 다 사용해 보면서 차가 받치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오프로딩에 있어서 좀 지면과 떨어져서 가는 느낌이 나는 차도 있는데,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과연 고속 오프로딩에서도 그런 접지력을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지. 자, 오늘은 아무튼 주행 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